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교회 분들하고 자신의 부부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뭐 그 아내랑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 말고 교회에서 뭐 교회 분들하고 아니면 뭐 이런 작은 소그룹 모임이더라도 이런 얘기를 직접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부 세미나 같은 걸 들을 때 맞아요. 그 강사분이 직접 뭐 그런 부부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프라이빗한 얘기들을 네. 이렇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뭐 강사님하고 내 개인적인 부부 생활을 얘기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티님은 네. 어떠세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아까 이제 부부 세미나 얘기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부부 세미나에선 좀 본격적으로 어떤 부부 관계 또 부부 생활 그런 많이 좀 오픈을 하게 하려고 하죠.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얘기를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부 세미나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하고는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 밖에 다른 얘기들은 우리가 참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 삶의 큰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매우 사적인 부분이고 또 배우자나 상대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어디 제3자나 어떤 다른 분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맞아요. 서로 뭐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또 아내가 누군지 서로 다 아는 관계에서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생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어도 배우자와 서로 대화를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이제 갈등의 큰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사실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부족해지는데 특히나 이런 또 예민한 내용을 가지고 네. 또 아주 같이 오픈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에서는 좀 민감하지만 중요한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중년 부부의 슬기로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뭐 신혼부부들이야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죠? 네, 그렇죠. 저희에게 뭐 조언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중년이라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보통 뭐 중년기라고 하면 청년기와 노년기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 기간을 말하잖아요. 네. 보통 뭐 한 40세에서 한 64, 5세 정도 네. 연령대를 말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70세까지도 중년 범위로 가야 된다 네. 하고 주장도 하죠.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요새 70세 너무 젊으시잖아요. 맞아요. 뭐 한 노년으로 치기에는 너무 맞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네. 60, 70만 되면 네. 되게 막 그 노인 취급받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청년이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임스님은 중년에 들어가시나요? 저는 뭐 청년 아닌가요? 아직도 아니 뭐 몸은 청년 같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이제 법적인 중년이겠죠? 나이로 따지면 이제 중년에 들어가고.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중년이죠. 마음은 청년이지만. 그렇죠. 그 대부분 뭐 저희들이 그 중년에 이렇게 접어들고 계실 텐데 그럼 정말 저희들의 삶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들 얘기인데요. 2019년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부부 생활 만족도가 비교적 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좀 가부장적인 곳에 사는 어떤 그룹과 그 남녀가 좀 평등한 사회, 뭐 아무래도 요새 세상이지만 좀 국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런 그 서로 비교해 봤을 때
평등한 사회에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좋다는 얘기네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분이 성사회학 권위자인 시카고 대학 에드워드 라우만 교수인데요. 이분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29개국에 40세에서 48세 성인 남녀 2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는 서구의 경우는 3분의 2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부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예, 꽤 높죠. 그렇죠. 뭐 예. 3분의 2가 만족한다면 네. 굉장히 높은 거네요. 반면에 그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아무래도 좀 동아시아 국가는 약간 가부장적인 네.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네. 남녀 모두 25%만이 부부 생활에 만족한다고 밝혀져 있어서 지역적으로 가장 낮았고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남성은 절반 정도, 여성은 한 38% 정도가 부부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라우만 교수는 부부 생활이 자식 낳기에 치중되어 있는 그 남성 중심 문화가 그 여성의 부부 생활의 만족을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성이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남성의 그 진정한 만족도 없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로의 이제 쌍방에 관련된 관계인데. 그렇죠. 교감이 되면서. 그렇죠. 어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상대방도 그 진정한 만족은 없다고 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녀 평등이 구현된 쪽이 훨씬 더 그렇죠. 그런 만족이 높다는 얘기네요. 일방적이지 않으니까 네네. 평등한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의 사고방식을 지닌 한국의 중년 부부들은 이게 부부 생활에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말을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년의 나이라는 것은 이제 자식들이 독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부만의 인생을 찾아야 될 시기인데 사실 이때는 제2의 신혼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다시 꽃필 수 있는 나이죠. 이때 부부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젊은 시절에 느끼지 못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시 둘만 남으니까. 맞아요. 그 전에는 이제 자식들 애들 키우느라고 중심으로, 정신 없고 살면서 너무 바쁘고 또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년의 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막 치열하면서 조금 한 발 그렇죠. 벗어날 수 있어서 좀 여유도 있고 네. 그런 나이라서 이 시기를 잘 가꾸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신혼보다 인생의 리즈 시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일단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아이들 신경 쓰면서 하던 시기가 지나고 네. 또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또 집을 떠나고 네. 뭐 이러면 사실 둘이서 이제 둘의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연애 시절 또 신혼 시절은 이렇게 막 불타는 사랑은 있지만 사실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깊이 있는 이해나 또 긍휼함 또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면서 더욱 친밀해진 관계는 오히려 중년 시절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네네. 있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성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서 이러한 태도는 그런 부부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아내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떤 목표 중심적인 부부관계를 맺기가 쉽죠. 네. 그래서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 스트레스가 심한 한국 남성들은 이 부부 생활을 느긋하게 즐기기보다는 뭐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대충대충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뭐 의무방어전이라는 건 아내를 위한 거네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방어를 당연히. 한다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네. 거라면 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또 아내의 어떤 부부생활 만족 정도를 어떤 횟수나 또 시간 끌기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너무 재밌는데요. 시간 끌기라는 게 좀, 네. 그 중요하죠. 끌어야 된다. 예. 이게 좀 의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남자들은. 그리고 이제 의무 방어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좀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이게 벌써 뭐 횟수나 시간 네. 이렇게 측정 가능한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좀 잘못 배워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남자 위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좀 네.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여자나 아내는 그런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네.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네. 사랑한다는 그 로맨틱한 대화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이제 시간 끌기보다는 네. 남편의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또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시간이 네.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네. 정말 아무리 여자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해도 네. 그냥 하는 얘기겠지 하고 남자들이 그냥 넘겨짚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니네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시간과 또 횟수와 네. 이런 게 중요하겠지라고 그렇죠. 이렇게 좀 네.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분명한 이렇게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진 않은가 보죠. 네. 참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사실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일방의 어떤 정보만 듣고 네. 아니면 정보만 자기가 읽고 네. 요새는 또 그런 그 왜곡된 정보들이 막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데서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대본 쓰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다른 사람이 뭐 전체 뭐 90%가 이렇게 생각한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내 배우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화를 내가 뭐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기사와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와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70%의 뭐 남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80%의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부분은 나머지 30%나 나머지 20%에 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맞춰야 되는 상대는 내 배우자니까. 그렇죠. 대화가 너무 중요하죠. 이 여자가 왜 이 평균을 안 따라오지? 아니, 이 남자가 왜 그렇죠. 평균하고 다르지? 야, 이거보다. 평균은 그렇다니까 당신도 이렇게 느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건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서로 대화로 상대방에 대한 그 본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또 그 40대 이후가 되면 남자들은 또 남성 갱년기 때문에 네.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 네. 그에 따라서 뭐 아내가 샤워만 해도 두렵다고 느낄 만큼 아내의 눈치를 또 살피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아내는 반면에 젊은 시절에 그 남편을 그대로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말도 못하고 또 슬슬 피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내가 샤워만 해도 뭐 두렵다 이런 거 우스갯소리로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눈치도 살피게 되고 그런다는데 저는 좀 이게 또 사람마다 이해가 안 다르니까. 가고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얘기를 하면 정말 뭐 여자도 사실 그 남자 갱년기면 여자도 갱년기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자기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남자도 그렇다 그러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들이 대화를 안 하고 맨날 센 척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죠, 그대로. 맞아요. 이것도 대화의 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의 평상시에 작은 대화부터 막 하다 보면 네. 뭐 좀 더 진지한 얘기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네. 건데 어떤 진지한 얘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작은 얘기가 이게 빌드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쌓아놓은 게 필요한데 사실 자꾸 사소한 얘기를 평소에 이제 많이 하던 사람은 이렇게 조금 그렇죠. 오픈하기가 아무래도 더 대화가 이렇게 쉬워지겠죠. 무거운 얘기도 이렇게 좀 잘 풀어낼 수가 있는데 평소에 대화 안 하다가 이런 뭐 부부관계 얘기에 대해서 갑자기 꺼내면 이게 엄청 심각하고 타격이 크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중년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서로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맞아요. 남편과 네. 아내가 뭐 다른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난 사랑받고 싶어요. 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고 근데 이제 있다는 표현의 거를. 방식이나 그런 네. 것들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서로 목적은 같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서로 알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다해가 부릅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런데 마음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중년의 그 몸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퍼요. 뭐 어쩔 수 없죠.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데요. 중년 남녀 모두가 그 성호르몬이 감소하고 또 부부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서로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폐경기 여성은 부부 관계 중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통증으로 관계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감소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서 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 남편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성의 갱년기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겠죠. 근데 좀 상대적으로 여성의 갱년기만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남성도 갱년기 때는 그 남성 호르몬이 크게 줄면서 뭐 피로감이나 우울감, 또 감정의 변화가 또 심해지고 탈모나 뭐 뱃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성적인 기능도 떨어져서 성욕이 감소하거나 또 기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남성의 갱년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본인도 내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그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거죠. 남성의 갱년기를 잘 모르는 아내가 괜히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불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남성도 갱년기 증상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자들은 서로 이제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여자분들끼리도 많이 네, 얘기하고. 뭐 이래서 그러죠. 뭐 불편하다, 이래서 아프다, 뭐 이런 너도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그래도 조금 안심을 하는데 남자들은 또 이게 좀 뭐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좀 네. 남자들 특성상 자기의 좀 약한 점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그게 있잖아요. 또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괜히 이제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남성의 갱년기는 신체 변화뿐 아니라 또 이렇게 감정의 기복도 생기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우울, 흥분, 자신감 상실, 집중력 저하, 고독, 불안, 신경과민, 권태감, 두통, 불면증,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안 좋은 건 다 나오는데요. 근데 이건 여자들하고도 비슷해요. 네.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될 것 같네요. 남자들도 그렇다는 것을. 이게 자연적이라는 거고 되게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그 나이에 따른 인간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우울감이 깊어지면 남성의 성적 능력이 저하돼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관계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남녀 모두 좀 집을 편안한 안식처로 여기지 못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진실한 대화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갱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부의 진실한 대화가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참 새롭게 와닿는데요. 사실 중년에는 서로가 하면 하고 알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의 네.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그래서 더 사실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렇죠. 서로를 잘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중년 부부들은 특히 그 성에 대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표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데 네. 부부간에 있어서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네. 그 대화를 하면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를 풀게 되고 또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중년은 생각만큼도 길지 않습니다. 중년을 넘어서 노년이 되면 그런 부부 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되게 슬프면서도 이게 팩트네요. 네, 실제로 그 부부 생활 없이 무미건조하게 사는 중년 부부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오로지 돈 벌고 자식 키우기에 급급해서 자녀 중심의 생활을 해오다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정작 부부만의 생활을 찾아야 하는 중년이 되었지만 정말 언어나 이거는 육체적인 대화의 기술도 터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사실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해오고 또 아이들 중심으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다 나갔을 때 떠나잖아요. 네.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독립하니까 이제 부부 둘이 남았는데 갑자기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행도 이제 둘이 가면요. 좀 어색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있어야 더 재밌고. 그렇죠.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또 같이 둘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성에 대해서도 중년 부부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중년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 생활은 그 어떤 건강 음식이나 보약보다도 몸과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부부 생활을 네. 하면 네. 엔돌핀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노화를 방지해준다고 하고요. 또한 심폐 기능을 높여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면역성도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약보다 좋다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진짜 건강식품 이런 거 챙겨 먹는데 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네. 솔깃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부부간의 그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애정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중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 장수노인 건강 비결을 분석한 자료들에 보면 행복한 부부 관계와 장수는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야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는 부부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부부 생활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부 생활이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렇죠. 거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의 네. 표현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네. 그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느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구절은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몸에 대해서 소유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네, 이는 단지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하는 영적, 정서적 유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부부가 몸과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네, 정말 그 부부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그 영적인 또 언어적인 또 육체적인 대화들을 서로 많이 하게 되면 네.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네. 것이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게 서로를 몸과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호연하다가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중에